지난 금요일 날은요, 한국의 주식시장에 공포가 지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코스피가요, 3,000이 무너졌죠. 그래서 3,200을 넘어서가 300으로 가던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3,000 아래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요, 코스피 공포지수가 7개월 만에 코스피 열풍이 불은 이후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개미들이 이런 상황에서 1월 달에 26조를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만 10조를 샀다고 합니다. 수익률이 7.57%였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3,000이 붕괴되면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의 주식 부동산이 화랑이면서 달러가 이 약달러인데 여기서 변화 요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세계 자산 시장에서 질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다.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글로벌 차원에서의 자산 시장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으면서요.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맨큐, 한때는 교과서에도 미국에 실리기도 했다는데 요 근래에 좀 불신을 받았지요. 이 맨큐가 저금리의 수수께끼라고 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가를 분석했는데 세계 최고의 석학도 그 내용을 잘 못 맞추더라는 겁니다. 맹쾌하게요. 소득 불평등이 20-30년간 확대됐고 그 결과 경제적 자원이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투자 시장에 돈이 넘쳐났고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금리를 떨어뜨렸다. 돈이 남아 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요. 세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 코로나 충격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기성세대의 저축 성향이 더욱 높아져서 평범한 사람들은 저금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길게 보면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미 70년대 이후에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으니까 성장률 둔화가 되면서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린 것처럼 2차 산업혁명까지는 생산성 향상이 있었지만은 3차부터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다섯 번째로 실리콘밸리형 테크 산업, 즉 미국의 IT 빅테크 회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거 철도 자동차 공장만큼 자금 수요가 크지 않다. 과거 제조업은요, 공장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에 비례해서 돈이 필요했지만은 최근에 IT 테크 기업이라는 것들은 돈도 별로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여섯 번째, 전반적으로 현대 비즈니스는 과거만한 자금 수요가 없다. 지금 비즈니스들이라는 게요, 과거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던 비즈니스와 차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저금리가 이렇게 되면서 돈들이 다 그 저금리로 돈 빌려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거대한 거품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경고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글로벌 정시가 가열 상태에 있다. 그래서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는 한두 달 내에 주식 비중을 줄여라. 정시가 거품의 정점에 이르러 급락 장세로 향하고 있다. 이랬고 이건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칼럼이에요. 금융 전문가 제레미 그랜덤 GMO 최고 경영자는 더 심각하게 시장은 정점을 지나 거품의 후반 단계에 가서 이제 폭락 국면을 향하고 있다. 20세기 최대 거품이었던 29년 경제 대공황과 99년 닷컴 버블의 버금가는 과열 상태이고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금융위기 때보다도 2배 반 이상을
돈을 더 풀었어요. 전 세계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이런 돈 풀기가 엄청난 자산 거품을 낳고 있고, 짐 로저스조차도 아주 위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21년이나 22년에 정시 투매가 나타날 거다. 최악의 시간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중에 그래도 장사되는 거는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IT, 식음료, 바이오 기업은 선방을 해서 300대 기업 60%가 작년 이익이 크게 늘었고, 삼성 TV나 가전 부분, LG TV나 가전 부분이 판매가 폭증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LG 전자, 기아차, 삼성전자 등에도 영업이익 성장률 등이 급증했죠. SK 하이닉스는 84.3%, 삼성전자 29.6%, LG 31% 영업이익 성장률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전자고, 플랫폼 게임 분야에서는 카카오 117.5%, 그리고 NC 소프트 74.3%, 넷마블 35.6%, 전부 들어앉아서 게임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에 기아차 2.8, 삼성 SDI 63.3, LG화학 162.7이라는 거예요. 여행 갈 돈으로 차나 가전을 구매하고, 그리고 심지어 소고기 먹자, 한우도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의문이란 거죠. 상층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에 여행을 못해서 자금 여유가 생기니까 자동차, 가전을 미리 구매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그런데 84%가 코로나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전자, 플랫폼, 게임, 자동차 배터리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양극화가 굉장히 커졌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공이 인터넷 플랫폼을 장악한 테크 기업이라는 것들은 독점력이 엄청 커졌고, 비대면 분야의 반사 이익이 미국의 팡이라고 부르는 페이스,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은 작년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노포 자영업자들을 5곳을 가보니까 4대째 장사하며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100년 가업을 하는 가게들도 코로나 눈물이라는 겁니다. 종로의 낙원 떡집에도 손님이 80%가 사라졌고요. 인사동에 있는 한식당 선천집은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무기한 휴업이라는 거예요. 1968년에 문을 열었는데 가게를 팔라고 내놔도 팔리지 않고 주인은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비워놓은 가게 살 필요 왔고, 김포공항 맞은편에 있는 55년 된 전통 중국집 도일처도 거기에 2대 업주인 진가기씨 화교겠지요. 여기도 손님이 3분의 1로 줄였다는 겁니다. 66년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시장에서 골목 냉면을 해오던 분도요, 하도 장사가 안 돼 하루 5걸려 팔려서 배달을 갖다가 남편이 직접 오토바이 사서 하고 있고, 추어탕으로 유명한 용거먹도 포장 판매로 버텨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이 올해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5가지 그 주요 아젠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돈 풀기 부작용을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공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속도가 지연되고 있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공동 회장은 코로나와 유사한 위기를 한 번 더 경험한다면 대비를 못하고 무너질 거다. 자, 이런 거 한 건 더 터지면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무너질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푸틴이 모처럼 옳은 말을 하나 했어요. 코로나의 팬데믹이 세계 경제의 단점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메르켈은 독일 총리요, 백신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방법을 보여주지만은 이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경제도 보면 300대 대기업 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엄청 잘 나갑니다. 코로나로 만든 위기가 그 기업의 매출을 높여주지요. 언택트나 또 집에서 생활하거나 이런 부분이요.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그냥 자영업이 아니라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영업자들도 빌빌 싸고 있습니다. 문 닫기 직전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외식을 잘 못하니 오늘 아침 신문에 한우고기 더 사 먹는다. 코로나에 몸에 좋은 거 먹자라는 보상 심리로 한우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상층이나 중상층에서는 코로나로 해외 나가지도 않고 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층 20%도 안 되는 사람들 이야기고 나머지 80%가 무너져 가는 것은 언론에서도 말하지 않고 정치인도 말하지 않고 사회 오피니언 리더도 말하지 않으면서 밑에서는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하다가 지급 대상에서 봉급생활자는 제외하고 가자. 소득 타격 없는 직장인을 빼고 자영업자에게 추가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지자체들은 하도 뿌려대서 또 이 광역 기초 지자체들이 막 뿌려대서 재난지원금이에요. 비상금이 지금 반토막이 나서 지자철 살림이 지금 무너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백신이 나와도 해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매우 상식적인 관점에서 논리적 추리를 토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투기파는 광분하고 있어요. 항상 큰 재앙의 와중에 보면 그 속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날뛰는 것은 오래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앙의 초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본격적으로 재앙이 닥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앙의 입구에서요, 이 재앙이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를 잘 모르고 온갖 오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몸 조심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무너져 가는 부분을요, 이걸 거의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 정권이 외면하고 있고 야당도 정치인도 언론도 기득권이 다 외면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떤 무서운 결과로 다가올지 머지않아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세계 경제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헤맬 가능성이 큽니다.